네, 헝가리 다뉴브강의 수색 작업 이제 조금 더 진척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부가 처음에 투입이 됐는데 선체 내부 수색을 놓고는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 간에 이견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관련 내용을 진춘택 해군 SSU 전후의 상임위원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헝가리 정부와 우리 이 잠수부가 같이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헝가리 당국과의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선체를 수색하자, 그러나 헝가리 측은 인양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난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헝가리 정부에서는 예,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수색 과정에서 구조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유속이 세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유실을 염려해서 하는 것 같고, 예, 저희 한국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먼저 실종자를 찾고 예. 후에 선체를 인양하자. 그것이 바로 헝가리 정부와 우리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도 이 같은 뭐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어느 정도 많이 있고 더 전문적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강 깊이와 그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선체 인양 말고 선체 내부 수색 먼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유속만 잦아든다면은 충분히 선내에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현재 다뉴브강의 유속이 시속 4.1km 그리고 수심은 7.3m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때 앞으로 수중 수색 계획이 좀 활발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수위가 7m, 8m 지금 됐고, 네네. 수심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위가 내려갔던 것은 유속이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예. 오늘 그 테스트 헝가리 정부에서 헝가리 잠수사와 우리 한국 잠수사 이명씨 그 테스트 시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두 번의 그 잠수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그 테스트 과정에서 선체 그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선체까지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은 헝가리 당국 쪽에 잠수사가 들어갔다가 약간의 실패한 느낌을 받고 올라온 거고 오늘은 우리 인원과 헝가리 잠수사가 같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물살이 시속 4.1km, 수심이 7m 정도다. 그러면 앞으로 잠수사들이 조금 더 자주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겁니까? 예, 다행히 유속도 줄어들었지만은 수심이 그 7m 내이니까 예. 네. 잠수사들이 잠수한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유속만 줄어든다면은 예.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심이 깊다면은 하루에 한 번밖에 잠수가 되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수심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얕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예. 그런 곳에서는 우리 잠수사들이 몇 번이고 하루에 반복으로 잠수를 할 수가 있어 수색 내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지금 다뉴브강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 시간이 낮 2시고요. 지금 네. 이 화면이 지금 현장 지금 상황입니다. 다뉴브강에서 수색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수색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실종자 수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 선체 구조상으로 볼 때 좀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선체보다도 그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지금 제일 우선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선내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뭐 아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100km 부근에서 1명의 그 신원 미상의 그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선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으니까 구조는 할 수 있는데 예. 네. 그 충격 당시 그 물에 떨어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일일이 잠수를 해서 찾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5일부터 6일 실종 시점부터 5일, 6일, 7일 그 사이에 자체적으로 수면 위로 많이 부상을 합니다. 예. 그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동원해서 예. 수색을 해서 구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제일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실종자가 떠오르는 시점이 됐고 그 시점을 잘 파악해서 그 시점에서 실종자를 구해내는 것도 골든타임이다. 또 하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은 확인이 그렇게 확실히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구의 시신이 현 지점에서 그 당시 그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외관상으로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현지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건데 그 주한거래 한국대사관의 송순근 국방무관은 이게 추정이 된다 이런 거지 현지 그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번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가 맞다면 벌써 이미 100km 이상에서 실종자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색 범위와 수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그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첫날부터 수색 범위를 처음에 그 실종자 그 구조를 했을 때 3km였습니다. 네, 첫날에 예. 그 후에는 10km라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60km에서 80km 이상을 더 수색 범위를 넓혀라. 예.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100km에서 신원 미상의 실종자를 했다 하지만은 예. 네.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은 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냐면은 거기는 강물이 새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키로수는 제가 말했다시피 60km 이상, 80km 이상을 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헝가리 당국이 이르면 5일쯤에 이 선체 인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유실망이나 뭐 이렇게 앞서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구조물 설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 뭐 원칙적은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막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헝가리 정부하고의 그 지금 마찰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헝가리 정부에서 네. 잠수사의 안전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선체를 올리는데 그 파손 뭐 그런 것도 많은 염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우리 한국의 그 정서를 보면은 네. 실종자 구조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체 인양하는 것을 보통 상례로 하고 있는데 예. 헝가리 정부는 그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의 경험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사의 안전을 얘기해서 헝가리 법으로 우선 그 구조를 선체를 먼저 인양하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헝가리 당국에는 지금 굉장히 확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5일부터는 인양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5일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잠수부가 계속 내려왔다 올라왔다를 몇 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선체 수색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그 우리가 뭐 한국 그 구조대가 최고다고 하지만은 예. 네. 그 헝가리 정부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헝가리 정부에서 그것을 이틀 동안
탐색을 하는 것을 과정을 보고 있을 때 괜찮구나,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 생각에는 선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선체 인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침몰한 배의 무게만 40톤에다가 또 현재 안에 찬 물까지 더해지면 이 선체 인양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예, 지금 그 침몰선 무게가 예. 53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양하기 위해서 지금 바지선이 와 있는 것이 200톤이 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 200톤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배가 53톤이다 보면은 그 속에 물이 차 않습니까? 네. 그대로 올렸을 때 무게는 배가 되는데 예. 올리면서 올릴 때 그냥 빨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물이 빠집니다. 네네. 그럼 물 속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그 200톤으로 그 선체를 인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사고 당시 크루즈 선장이 지금까지도 약간의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 발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나온 후진하는 영상 위원장님 보셨죠? 네. 예, 그걸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당연히 이 선장이 사고를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아서 뒤로 다시 갔다가 앞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행동이 오히려 그 7초 만에 침몰한 유람선을 막아서 탈출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후진에 대한 것을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그 추돌을 하고 나서 7초 후에 배가 침몰이 안 됐습니까? 예. 네. 그때 벌써 이미 침몰이 하고 나서 그 크루즈선이 교각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졌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구명조끼를 던졌다는 것은 벌써 사고를 감지하고 그 강물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만 그걸 인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제 선장은 뭐 자기 발뺌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처음에 추도하는 과정에 그 선박이 예. 그 크루즈선이 교각 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갈지자로 조금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러면은 그 강폭은 좁고 그 크루즈선 길이가 한 150m 안 됩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때 선수 앞머리가 그 강 가장 자리로 육지 쪽으로 선수가 돌아가 있었는 것으로 예상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크루즈선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만약 아니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 후진을 해서 배를 바로 잡지 않았나 또 그런 또 한 가지 방법을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SSU 전후의 상임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진춘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